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고장 계산 시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의해 가지고 고장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전격 전압이 100V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가 1오hm, 여기 9오hm, 여기가 이제 전격 전류가 10A 1대2죠. 그러면은 이걸 나눈 게 이제 15ohm이니까 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기준 임피던스도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ohm이면 15ohm에 대한 1ohm이니까 이걸 10%다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음법으로 계산하든지, 이건 오음법이죠. 오음법으로 계산해도 100A. 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해도 여기가 10이 들어가는 거죠. 10%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10A가 있으니까 100A. 자, 동일하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 상황을 주고 어떤 걸로 구할래 그러면 그냥 이 방법을 아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방법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음법으로, 오음의 법칙으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익숙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거라 해도 이제 어렵진 않죠. 동일하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발전기에서부터 고장점까지의 요 임피던스는 누가 산정하는 거냐면 고장 계산하는 본인이 다 산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1ohm이다 10%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발전기에서부터 쭉 여기 있는, 보세요. 이제 이것처럼요. 발전기에서부터 여기 고장점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발전기에서부터 이런 임피던스를 다 내가 얻어와서 내가 산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이널리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만 보면 얘가 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얘를 갖다가 집계하고 합성하는 과정, 집계하고 이 부분을 갖다 집계하고 합성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 더 용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집계하고 합성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개발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루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음법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그러면 왜 더 편리하냐, 오음법보다 왜 더 편리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즉 집계하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편리하냐를 갖다 따져봤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로 집계하고 합성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 부분, 오음법으로, 리얼 오음으로, 이게 리얼 오음으로 여기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약간 귀찮은 것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요 변압기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는, 자,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ohm이야. 여기가 0.7ohm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더할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다 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더해야 돼. Z라인을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전압이 다르면, 변압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1대1 변압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계통에서 사용하는 변압기는 1대1 변압기가 아니죠. 다 권수비를 가지고 있죠. 154, 345, 345, 154, 229, 154, 그렇죠? 765, 345, 이런 식으로 다 권수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압이 다르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요 임피던스를 이렇게 바로 더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전압, 여기 요 전압, 여기 다 각기 전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전압 중에서 요 전압, 고장을 계산하고자 하는 요 측의 요 전압으로 다 요 임피던스는 권수비 환산이라는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합산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수비 환산, 즉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갖다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권수비 환산한 다음에 더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번거로운 어떤 과정이 됐을 거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아닌가.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변압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I2라는 것을 한번 계산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I2가 여기 단락이 났으니까 이 단락전류잖아요. 그죠? 요 측에서 단락이 났으니까
요 전압 측에서 이 단락 전류를 구해보라는 거죠. 이제 I2가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이게 권수비는 여기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번 감기고 10대 1로 감겼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10대 1로 감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는 전격 전압이 500V면 여기가 전격 전압이 5000V면 여기는 이제 500V가 된다는 이야기죠. 즉 전압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쪽 회로하고 이쪽 회로가 변압기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 동일한 파워라는 거죠. 예, 동일한 파워라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전류를 갖다가 구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 두 개의 임피던스를 갖다 그냥 바로 더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더해서 만약에 I2를 구한다, 단락 전류를 구한다면 이 여기가 5000V죠. 5000V고 이걸 두 개 더한 게 10 플러스 0.8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예, 틀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권수비로 환산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25ohm을 갖다가 우리가 5000V 측에서 봤을 때 이 25ohm을 500V 측에서 봤을 때도 25ohm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임피던스가 있으면 V분의 I, 즉 전압과 전류의 B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전압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500V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게 어떻게 돼요? 파워를 갖다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B가 바뀐다는 것이죠. 전압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B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25ohm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임피던스는 더 작게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더 올라갈 것이니까, 그렇죠. 변압기는 파워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더 작아지는 값이 등가된 값이라는 거죠. 500V 측으로 등가했을 때 값, 25ohm을 그대로 두면은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는 전압이 바뀌면 그 등가된 값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B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승합한다. 전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파워를 갖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B가 바뀐다는 거죠.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그죠? 더 임피던스 크게 등가적으로 변환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권수비 환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권수비 환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전류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이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알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피던스 관계만 봐보면, 자, Z1이요. 이거 Z1이에요. Z1은 V1, I1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자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권수비 환산하면 자 V1은 이렇게 돼요. V1은 AV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1은 A의 I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의 자승에 자 V2의 I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Z2잖아요. Z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Z2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Z1, Z2는 A의 자승. 자,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임피던스 관계가. 자, 여기 제곱이니까 넘기면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 관계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환산을 한다면 이제 이런 규칙으로 환산이 돼야 된다. 요 25ohm은 500V 측, 즉 2차 측으로 환산이 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권수비의 자승분의 1만큼 작아져야 된다. 이건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 등가 환산 변환이 잘 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5ohm을 여기 A가 10이니까 A의 자승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에 100이다. 그러니까 0.25ohm이 되어야 2차 쪽으로 환산됐을 때 0.25ohm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이런 방법으로. 자, 그랬을 때 자,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두 개를 갖다 이제 바로 더할 수가 있죠. 이제는 이제 더할 수가 있죠. 25ohm에서 0.8ohm 이렇게 더해버리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가 환산한 다음에 권수비로 등가 환산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500V 축으로 정확하게 환산된 값은 이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 ohm을 다룰 때는, ohm법을 가지고 다룰 때는 이렇게 전압이 각각 다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측, 고장이 난 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압을 기준으로 다 그 권수비 관계로 그 임피던스를 다 환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고 복잡한 어떤 과정이 되어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안 할 수 없냐. 이제 이 권수비 환산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안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류를 계산하면 이제 500A가 이제 계산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권수비에 의해서 이제 1차 측으로 돌리면 이제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이제 50A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1차 측으로 이제 환산한 경우니까 이 0.85ohm을 갖다 1차 측으로 환산해 본 경우죠. 저압 측의 임피던스가 고압 측으로 올라가는 경우니까 더 높은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증가되는 쪽으로 이제 등가 환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8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0.8이니까 그 권수비가 A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곱해져야 되는 게 이제 커지는 쪽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85. 그러니까 500V 층에서는 0.85이던 게 5000V 측으로 올라가면 얘는 얼마로 이제 환산되어야 되냐면 85ohm로 환산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이제 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자, 그래서 105ohm.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50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자, 요렇게 곱한 거하고, 결국, 요렇게 곱한 거하고, 이제 결국 P, 파워가 같아지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를 구했으니까 이 전류는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알죠. 왜냐하면 권수비 관계에서 10분의 1로 여기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갖다 유지시켜주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나, 계통이 크고 계산 양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수비 환산하는 과정 중에서 계산에 오류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를 배웠으니까 그 정의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요 25ohm을 5000V 측에서 봤을 때 25ohm인데 이걸 500V 측에서 보면 0.2ohm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퍼센트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걸 갖다 퍼센트로 표현을 해보면 이건 얼마가 돼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20%잖아요. 자, 이렇게 바꿔 놔도 이거 몇 %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1이잖아요. 기준이 1이니까, 1ohm이니까, 그게 20%잖아요.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정의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I의 Z, 이렇게 된 거죠. 여길 때 이제 기준은 5000V에 50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기준이, 여기는 500V에 500A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한번 써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뭐 20%, 여기는 20%.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이게, 여기가 기준이잖아.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임피던스는 요건 거, 105ohm인 거고,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임피던스는 당연히 이제 1ohm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퍼센트는 뭐냐면, 여기는 20%. 즉, 무슨 이야기냐. 이 변압기가 있어도 퍼센트 값으로 다루게 되면, 자, 요건 20%잖아요.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 이리 환산하나 저리 하나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1대1 변압기. 1차 측에서 보던, 2차 측에서 보던 동일하게 20%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변압기는 퍼센트 값으로 처리하면 어떤 변압기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대1 변압기 취급을 할 수 있다. 즉, 뭘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권수비 환산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고장점, 발전기에서부터 고장점까지 이제 임피던스를 갖다 집계할 때 퍼센트 값으로 집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오음으로 집계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게 더 편할 거라고 우리가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이 리얼 오음보다는 퍼센트 값으로 집계를 하면 훨씬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만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